리그를 흔든 건 메시가 아니라 손흥민이다.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독일 축구 전문 사이트에서 2025년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올해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49.32%이 숫자가 뭐냐고요? 메시가 아니고요. 손흥민입니다. 아니 잠깐만, 미국 MLS에서 메시 이름 옆에 손흥민이 있는 것도 놀라운데 위에 있어요. 위에요? 이건요 축구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 얘기를 더 하고 싶어 하느냐, 그 싸움에서 손흥민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설명 안 깁니다. 근데 팩트는 안 틀려요. 오늘은 골 얘기 잠깐, 기록 얘기 잠깐, 그리고 왜 손흥민이었는지 그 속 얘기 제대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축구 뉴스 아닙니다. 메시를 이긴 선수가 있어요. 아니 기록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심판이 밀어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직접 골랐습니다. 손흥민이 독일 축구 전문 사이트에서 진행한 2025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올해의 선수 투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소니를 뽑은 게 미국 팬들이요? MLS 팬들이 뽑았냐고요? 아닙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참여하는 독일 축구 전문 사이트 투표에서 뽑혔어요. 트랜스퍼마르크트는 독일 기반 축구 전문 사이트인데 유럽 팬 비중 매우 높고 전 세계 축구 팬들, 관계자, 데이터 마니아들이 섞여 있어요. 따라서 이건 미국 리그 내부 투표가 아닙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전 세계 축구 팬과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축구 데이터 사이트에서 전 세계 이용자 투표로 나온 결과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 사람들이 투표해서 올해의 선수로 뽑은 이름이 리오넬 메시가 아니라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독일 축구 전문 사이트에서 2025년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올해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팬카페 투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결과를 낸 곳이 독일의 축구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르크트. 유럽 축구판에서는 선수 가치, 기록, 영향력 하면 여기 자료 안 보는 구단이 없어요. 그 트랜스퍼마르크트에서 손흥민이 누구를 제쳤느냐? 네, MLS에 와 있는 리오넬 메시를 넘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메시는 우승했고 메시는 기록도 말도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은 손흥민을 골랐을까요? 이건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문제고 미국이 손흥민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아주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와, 형님들, 소니? 근데 잠깐, 시작부터 트랜스퍼마르크트가 뭐냐 이거부터 정리하고 갑니다. 이거 안 해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거 미국 대표기관에서 뽑은 거야? 아니면 동네 축구 카페 인기 투표야? 그래서 지금부터 하찮게 보이지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근데 뇌에 쏙 박히게 설명합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는요, 한마디로 축구판 선수 데이터 백화점입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는 독일 축구 전문 사이트예요. 미국 MLS 올해의 선수를 공개했는데 그 주인공은 손흥민이었습니다. 독일은요, 축구를 감성으로 안 봅니다. 숫자, 기록, 시장 가치, 그리고 이 선수가 리그를 얼마나 흔들었는가, 이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 독일 사이트에서 올해 MLS는 손흥민이다, 이렇게 찍어버린 거예요. 무려 축구의 신으로 평가받으며 MLS에서 뛰고 있는 리오넬 메시를 넘고 차지한 자리라 더 의미가 있었다고 말이죠. 전 세계 선수들 기록, 이적 소문, 계약 정보, 시장 가치, 몸값 같은 걸 한데 모아서 보여주는 곳이에요. 누가 어디로 이적하네 만에할 때 기사들도 참고하는 그 사이트요. 말 그대로 축구 포털을 표방하고 핵심이 이적 시장 가치 통계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트랜스퍼마르크트가 MLS 공식 시상식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 의미 없냐 하면 아니요. 여기 포인트가 진짜예요. 이 사이트는 원래 팬들과 커뮤니티 참여가 강한 곳이고 실제로 여러 리그에서 유저 투표로 선정 같은 콘텐츠를 꾸준히 해왔어요. 즉 이상은 협회가 주는 트로피가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 공식상은 심사위원이 주지만 이건 군중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여론이고 인기고 파급력이고 시장 반응이에요. 축구판에서 이거 무시하면 바로 다음날 굿즈 창고가 울어요. 자, 그럼 본론. 트랜스퍼마르크트가 MLS에서 올해의 선수를 뽑는 투표를 했습니다. 후보를 놓고 유저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었고요. 트랜스퍼마르크트. 그 결과가 뭐냐? 여기서부터 심장 뛰는 분들은 조용히 손잡이 잡으세요. 손흥민 49.32%, 메시 38.13%. 예? 네, 저도 처음엔 2번 봤어요. 49.32가 손흥민, 혹시 소수점이 이정료야?
근데 트랜스퍼마르크트 본인들이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 힘든 결과다. 손흥민이 메시를 제쳤다. 그리고 이게 유저 인기 투표로 나왔고 손흥민이 1위, 메시가 2위. 여기서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나도 압니다. 아니 델리야, 메시가 기록이 말도 안 되는데 왜 손흥민이 이겨? 맞아요. 메시 2025년은 진짜 축구가 아니라 그냥 엑셀 파일이 폭주한 시즌이에요. 이건 메시 디스가 아니라 칭찬이에요. 엑셀이 미쳤다는 뜻이죠. 실제로 메시가 2025 MLS MVP를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죠. 그러니까 축구 실력만 비교하면 메시가 더 위 아니냐, 이 질문 자체가 정상입니다. 근데요 형님들, 이 투표가 보여주는 건 실력 순위표가 아니에요. 이건 현상입니다. 누가 더 잘하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를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냐, 누가 지금 MLS의 공기를 바꿔놨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손흥민은 여름에 왔죠. 시즌 중반에 합류했죠. 근데 적응기라는 말 자체가 구겨져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팬 투표에서 메시를 넘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올해 우리를 제일 흔든 사람으로 손흥민을 찍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결과냐인데, 엄밀히 말하면 MLS 공식 시상이 아니라 트랜스퍼마르크트 유저 투표예요. 다만 트랜스퍼마르크트는 축구 팬덤이 두껍고 글로벌 유저가 많은 축구 포털이고 그 안에서 나온 여론이 가벼운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공식이 아니라서 하찮은 게 아니라 공식이 아니라서 더 솔직한 결과다.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는 건 이거예요. 메시는 우승과 기록으로 찍히는 선수고 손흥민은 거기에 더해서 현상과 체감으로 찍히는 선수라는 것. 이 투표는 그 체감을 숫자로 보여준 거고요. 형님들, 이거 한 번만 생각해봐요. 사람이요, 투표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더 완벽했지가 아니라 올해 내 마음을 제일 흔든 장면이 뭐였지? 그 장면이 손흥민 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엔진 걸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사람들이 손흥민을 골랐는지 기록 말고 체감 말고 진짜 이유를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우와 형님들, 소니. 그래서 왜 손흥민이 메시를 이겼는데? 이 질문 안 해요. MLS 팬심, 미국 스포츠 문화, 그리고 소니 현상의 본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형님들, 메시 시즌 기록 다시 한번 짚고 갑니다. 이건 인정 안 하면 양심 고백해야 돼요. 메시오 42경기 38골 25도움, MLS컵 우승 플레이오프 MVP급 활약. 이건 그냥 외계인 엑셀 파일입니다. 사람이 이 정도면 메시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MLS 공식 MVP는 메시였습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논쟁 여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투표는 손흥민이었어요. 여기서 델리가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건 축구 실력 비교가 아닙니다. 올해 누가 MLS의 공기를 바꿨느냐? 이 싸움이었어요. MLS 팬들 시선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메시는요, 역시 메시네입니다. 경기 보면서 와, 또 넣었네. 저건 메시니까 가능하지. 이 반응이에요. 근데 손흥민은 다릅니다. 아니 쟤 뭐야? 시즌 중간에 왔는데 저게 된다고? LFC 분위기가 바뀌었잖아. 이 반응이 나옵니다. 미국 스포츠 팬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가 뭔지 아세요? 적응기 없음, 와서 바로 판 뒤집는 캐릭터. NBA든 MLB든 NFL이든 이 스토리에 미칩니다. 손흥민이 딱 그 서사를 찍어버렸어요. 숫자 봅시다. 손흥민 MLS 기록 13경기 12골 4도움, 정규 시즌 10경기 9골 3도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경기장 오면 일단 한 골은 본다는 신뢰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이적 직후 유니폼 판매량 폭발. LAFC 단장이 직접 말합니다. 손흥민 유니폼 전 세계 어떤 선수보다 많이 팔렸다. 형님들, 이거 그냥 돈 얘기 아닙니다. 투표권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예요. 투표 버튼 누를 때 올해 MLS를 가장 즐겁게 만든 선수? 이 질문에 손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고 결정타 하나. MLS 팬들 입장에서 메시 이야기는 이미 완성형 전설입니다. 반면 손흥민은 지금 이 리그에서 이야기가 계속 생기는 선수예요. 프리킥 골, 추격골, 동점골, 원정 경기 매진, 한국 팬들 몰려오는 풍경, 경기장 안팎에서 사건이 계속 터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팬 투표는 기억 투표거든요. 엑셀 파일은 심사위원이 보고 팬은 장면을 보고 누릅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마르크트도 이렇게 말해요. 이외의 결과다. 그러면서 바로 덧붙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전 세계적 인기를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건 이변이 아니라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자면 메시는 완벽한 시즌의 왕이었고
손흥민은 2025년 MLS를 가장 시끄럽게 만든 선수였다. 그래서 공식 MVP는 메시, 팬이 고른 올해의 선수는 손흥민, 이게 동시에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냄새 나죠? 손흥민이 왜 MLS에서 생태계 교란종이라 불렸는지, 그리고 LAFC가 어떻게 손흥민 중심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는지 그 내부 이야기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형님들, 이제부터 더 재밌어집니다. 오와 소니, 왜 하필 LAFC였냐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축구를 넘어 드라마가 됩니다. 형님들, 손흥민이 LA에 오자마자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전술이요? 골 숫자요? 아닙니다. 공기부터 달라졌어요. LAFC는 원래도 강팀이었습니다. 부안가 있고 요리스 있고 조직력 단단했죠. 근데 손흥민이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모든 게 손흥민 기준으로 재정렬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을 누가 받아야 하느냐? 어디서 속도를 올리느냐? 상대 수비가 누구를 먼저 묶어야 하느냐? 답이 하나로 바뀌어요. 손이 어디 있지? 미국 해설진들 표현이 아주 웃깁니다. 손흥민은 공을 안 가져도 수비를 끌고 간다. 이 말 쉽게 풀면 이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도 상대 둘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른 한 명은 부안가가 프리패스 받죠. 부안가가 치고 들어오면 소니가 공간을 먹습니다. 이 조합 미국 팬들이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흥부 듀오. 형님들, 이거 그냥 말장난 아닙니다. MLS 팬들이 외국 선수한테 이렇게 별명 붙여주는 거 흔치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요리스 얘기 안 할 수 없죠? 요리스요? 월드컵 우승 골키퍼. 토트넘 시절엔 주장. 손흥민이랑 예전에 경기 중에 언성 높아진 적도 있었죠. 근데 LAFC 와서 요리스가 뭐라 그러냐. 손흥민은 팀을 편하게 만든다. 형님들, 골키퍼가 이 말 하면 끝난 겁니다. 얼마 전 요리스의 기자회견에서 들은 건데요. 소니를 무척 진심으로 칭찬하더라고요. 국가대표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강행군 속에서도 항상 미국에 올 때마다 선수들과 스태프들을 위해 홍삼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선물한다고요. 본인 몸 하나 유지도 힘들 상황에 청소하시는 분들 선물까지, 그것도 홍삼 선물이라니 저는 정말 소름 돋게 감동받았어요. 그러니 요리스가 그렇게 소니를 칭찬하죠. 저는 요리스 입에서 침 흘리며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침 닦아주고 싶었다니까요. 소니가 있는 것만으로도 수비 라인 안정되고 공격 전환 예측되고 팀 전체가 숨 쉬듯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요리스 입장에선요. 아, 저 앞에 소니 있지? 이 생각 하나로 빌드업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밴쿠버 원정, BC 플레이스. 캐나다에서 제일 큰 경기장 중 하나죠. 이날 뭐가 벌어졌냐면 매진, 해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기 베컴이나 메시급이 아니면 매진 안 난다. 근데 매진이 났어요. 왜? 손흥민이 왔으니까. 여기서 저 댄리가 살짝 비틀어 봅니다. 미국 팬들 입장에선요. 메시는 레전드다. 하지만 손흥민은 지금 이 리그를 흔들고 있다. 이 차이 큽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마르크트 투표에서 손흥민이 공격수 부문 그리고 시즌 최우수 선수 부문 두 군데 다 이름 올린 겁니다. 아니, 시즌 중간에 온 선수가. 맞아요. 그래서 더 충격이었던 거죠. MLS 팬들 머릿속 공식은 이겁니다. 짧게 뛰어도 오래 기억되면 이긴다. 손흥민은 13경기 동안 사람들 기억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정리 딱 해드립니다. 손흥민은 LAFC에서 에이스가 된 게 아닙니다. 중심축이 됐어요. 콩이 도는 기준, 수비가 움직이는 기준, 관중이 반응하는 기준, 전부 손흥민입니다. 그래서 MLS 생태계 교란종,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 교란이 숫자 말고 문화로 어떻게 번졌는지, 유니폼, 벽화, 팬덤, 그리고 왜 미국 언론이 손흥민을 선수가 아니라 현상으로 부르기 시작했는지 그 얘기 제대로 풀어봅니다. 형님들, 이제는 골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손흥민은 선수가 아니라 현상이 됩니다. 형님들, 미국 스포츠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선수 문화가 됐다. 이 말 나오면요. 그 선수는 이미 경기력 평가 단계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손흥민이 딱 그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일단 유니폼부터 보죠. LAFC 단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손흥민 유니폼은 전 세계 어떤 선수보다 많이 팔렸다. 형님들, 이거 메시보다 많이 팔렸다는 말이에요. 미국에서요. 플레이에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스포츠는 돈이 곧 영향력입니다. 유니폼 많이 팔린다? 가족이 입고 아이가 따라 입고 동네에서 이름이 돌고 경기장에 사람이 옵니다. 이건 단순 팬심이 아니라 생활 속 침투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벽화. 형님들, 벽화는요.
잘했다의 표시가 아닙니다. 남긴다의 표시입니다. 현역 선수한테 벽화 그리는 거요. 미국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은퇴식도 안 했는데 벽화요? 이건 LAFC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선수는 우리 역사의 일부다. 그래서 미국 기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흥민은 LAFC 선수라기보다 LAFC의 상징에 가깝다. 여기서 BBC 이브닝 스탠다드 가디언이 왜 같은 톤으로 손흥민을 다루는지 보입니다. 이 매체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과장 안 합니다. 근데 한 번 쓰면 무게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손흥민은 기록보다 관계를 남긴 선수다. 팬과 감정을 공유한 리더였다. 팀이 흔들릴 때 남아있던 사람. 이거요. 득점왕 기사에 쓰는 문장 아닙니다. 클럽 레전드 정리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미국 팬들이 가장 좋아한 포인트 하나. 손흥민은 슈퍼스타인데 슈퍼스타처럼 굴지 않는다. 사인, 사진, 팬 응대. 미국 선수들 시간 칼같이 자릅니다. 근데 손흥민은요. 40분씩 팬 앞에 서 있는 장면이 기사로 나옵니다. 미국 팬들 반응요? 저 선수는 유명해져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응원하고 싶다. 형님들, 이 말 나오면 투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마르크트 투표가 단순 인기 투표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누가 잘했냐가 아니라 누가 이 리그를 살았냐. 이 질문이었어요. 메시는 완벽했고 손흥민은 같이 숨쉬게 만들었어요. 손흥민은 MLS에서 골 넣는 외국 스타가 아닙니다. 경기장 분위기를 바꾼 선수, 클럽의 얼굴이 된 선수, 팬 일상에 들어온 선수. 그래서 미국 언론은 손흥민을 숫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현상이다. 이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왜 팬투표에서 메시를 넘어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결과가 손흥민 커리어에서 어떤 의미인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스포츠 팬들이 팬투표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종종 인기 투표 아니야 하고 가볍게 넘기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팬투표는 실력 평가가 아니라 관계 평가이고 시즌 전체를 관통해 누가 이 리그를 대표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마르크트의 투표 결과가 나온 날 미국 쪽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놀랍다는 말은 있었지만 부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기록은 메시 체감은 손흥민이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MLS 공식 MVP는 메시였습니다. 이건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우승팀 에이스였고 기록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팬들이 고른 올해의 선수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이 두 결과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 시즌 MLS의 성격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결과의 왕, 하나는 현장의 왕이었습니다. 트랜스퍼 마르크트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가 하찮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더 잘했나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기억에 남았나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득표율 49.32%.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과반이 아닙니다. 시즌 중반 합류, 경기 수는 상대적으로 적음, 우승 실패. 이 모든 조건을 안고도 팬투표에서 이겼다는 건 경기 하나하나가 팬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았다는 뜻입니다. 미국 팬들은 이런 걸 아주 솔직하게 반영합니다. 그날 경기장에서 뭘 느꼈는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누구 얘기를 했는지, 다음날 동료랑 커피 마시면서 누구 이름을 꺼냈는지 그 모든 감정의 합이 투표로 찍힙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마르크트가 이 결과를 설명할 때 기록을 길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전 세계적 인기, 경기장 매진, 유니폼 판매, 현장에서의 영향력 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건 수치가 아니라 풍경입니다. MLS 사무국이 관리하는 통계표에는 잘 안 잡히는 영역이죠. 하지만 팬들은 이걸 제일 정확하게 봅니다. 누가 공을 잡았을 때 경기장 소리가 달라졌는지, 누가 프리킥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누가 골을 넣었을 때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했는지, 이런 장면들이 투표를 만듭니다. 메시는 여전히 메시였습니다. 완성형 슈퍼스타였고 리그를 품위 있게 지배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리그를 흔들었습니다. 경기 템포를 흔들고 원정 경기 분위기를 흔들고 팬층의 구성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팬들의 유입은 MLS 입장에서 체감이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경기장에 태극기가 보이고 원정지에서도 한국 팬들이 눈에 띄게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적 효과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개인이 만들어낸 신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의 논조가 묘하게 일치합니다. 이변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곧바로 하지만 이해된다로 이어집니다. 이중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평가입니다.
기록만 보면 메시 시즌에 천을 재면 손흥민, 팬 투표는 늘 후자를 선택합니다. 이건 MLS만의 특성도 아닙니다. NBA, MLB, NFL에서도 팬들이 기억하는 시즌의 얼굴은 종종 공식 수상자와 다릅니다. 미국 스포츠 문화가 그걸 존중합니다. 결국 이 투표는 손흥민 커리어에서 중요한 좌표 하나를 찍어줍니다. 유럽에서 증명된 월드클래스가 미국에서도 통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미국식 스타의 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현했다는 증거입니다. 짧은 시간, 강한 인상, 현장 지배력, 팬과의 거리.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잡은 선수에게 팬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이 결과가 손흥민 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4개월 만에 메시를 넘었다는 표현이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꽤 정확한 요약인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손흥민이 미국 간다고 했을 때 다들 마음속으로 이 생각했잖아요. 아, 이제 정리 들어가는구나. 그래, 고생했지. 미국 가서 편하게 하자. 이게 이상한 생각도 아닙니다. 유럽에서 주장 달아봤고 득점왕 해봤고 트로피도 들었고 이쯤 되면은 선수 인생 정리 코스로 가는 게 정석 루트거든요. 근데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을 보면요. 정리요? 아니요.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시작이 아니라 야, 나 아직 살아있어. 이걸 아주 시끄럽게 증명하는 방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갑니다. MLS는요. 이름값으로 버티는 리그 아닙니다. 유럽에서 아무리 전설이어도 와서 조용하면 그냥 왔다 갔냅니다. 실제로 그런 선수들 많았어요. 기록은 괜찮은데 기억은 없는 선수들. 미국 팬들은 되게 솔직합니다. 잘했다 보다 재밌었다 기억난다 이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이 리그에서 성공한 이유도 골 몇 개 넣어서가 아닙니다. 타이밍이랑 장면을 다 먹어버렸어요. 13경기. 숫자만 보면 짧죠. 근데 그 13경기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정 가면 경기장 매진되고 프리킥 앞에 서면 관중이 먼저 일어나고 골 하나 넣으면 다음 경기 표가 먼저 팔립니다. 이거요? 선수가 아니라 이벤트입니다. 미국 스포츠에서 제일 무서운 건 이 선수 경기 놓치면 손해다. 이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손흥민은 딱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번 트랜스퍼마르크트 투표가 단순 인기 투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더 잘했냐 투표가 아니라 올해 MLS에서 제일 체감된 선수 누구냐 이 질문이었어요. 메시는요?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역시 메시네였지. 이게 뭐야?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매 경기마다 오늘 또 뭐 하나? 이 반응을 만들었습니다. 팬 투표는 이 반응을 그대로 찍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메시를 이겼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 팬들이 손흥민을 과거형 스타가 아니라 지금 이 리그의 얼굴 후보로 봤다는 것. 이게 되면 커리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은 한 번 마음 주면 오래 갑니다.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 광고, 중계, 원정, 흥행까지 줄줄이 엮입니다. 그래서 이 투표 하나가 상 하나 받은 게 아니라 손흥민 커리어의 새 좌표 하나 찍은 사건인 겁니다.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손흥민은 미국에서 마무리하러 온 선수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를 시작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도 이걸 그냥 웃고 넘기지 않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MLS가 지금 원하는 스타상은 뭐냐? 그리고 왜 손흥민이 그 조건에 딱 맞아떨어졌냐? 풀어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왜 뽑혔나가 아니라 지금 MLS가 원하는 스타가 어떤 인간이냐? 그리고 왜 손흥민이 그 틀에 딱 들어맞았느냐? 이걸로 갑니다. MLS가 요즘 어떤 리그인지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예전처럼 미국 축구 키워보자 이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리그입니다. NBA, NFL, MLB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리그예요. 그러면 조건이 하나 생깁니다.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많은 스타들이 걸러집니다. MLS가 싫어하는 스타 타입이 뭐냐면요. 말없고 경기 끝나면 바로 사라지고 인터뷰는 매뉴얼처럼 하고 팬이랑 거리 유지하는 선수. 유럽에선 이게 멋입니다. 근데 미국에선요? 그래서 이 선수 왜 좋아해야 되는데? 이 반응 나옵니다. 미국 팬들은 선수한테 서사를 요구합니다. 배경, 태도, 행동, 말투, 표정 이게 다 합쳐져야 스타가 됩니다. 여기서 손흥민을 보면요. MLS 입장에서 거의 교과서급 캐릭터입니다. 일단 말이 됩니다. 영어로 인터뷰가 자연스럽고 표현이 과하지 않고 유머도 있고 뭐 하나 튀지 않습니다. 미국 언론이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편집 안 해도 되는 인터뷰. 그 다음은 태도입니다.
손흥민은 경기 끝나고 팬 쪽을 봅니다. 원정가도 봅니다. 졌을 때도 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미국 팬들은 이걸 굉장히 크게 봅니다. 저 선수는 우리가 있는 걸 안다. 이 인식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팬은 단순 관객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타 하나. 손흥민은 잘난 척을 안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MLS는 이미 잘난 전설이 너무 많습니다. 메시, 베컴, 앙리 다 위에서 내려다본 서사가 있었어요. 손흥민은 다릅니다. 같이 뛰는 느낌, 같이 올라온 느낌. 이게 미국 팬들 심장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MLS가 지금 원하는 스타상은 이겁니다. 실력은 기본, 말이 통하고 팬을 인식하고 겸손하지만 존재감 있고 경기장이 살아나는 선수 손흥민이요? 이 체크리스트 전부 통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 결과는 단순한 인기 싸움이 아닙니다. MLS가 우리 리그 얼굴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선언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손흥민은 MLS에 딱 맞는 스타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리그 평가예요. 우리가 키우고 싶은 얼굴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 결과를 왜 한국 팬들이 유독 더 크게 받아들이는지, 왜 댓글에 괜히 뿌듯하다,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이 반응이 쏟아지는지. 이건 축구 얘기가 아니라 사람 얘기입니다. 이 결과를 두고 한국 반응을 보면 재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단하다보다 괜히 뿌듯하다,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이 말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축구 팬 반응이 아닙니다. 사람 반응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나오느냐 하면 손흥민의 이번 시즌은 단순히 잘 나가는 스타의 이야기가 아니라 버텨본 사람만 아는 장면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중장년 시청자들이 손흥민을 볼 때 어떤 장면에 반응하느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화려한 골? 물론 좋죠. 근데 그보다 더 반응 오는 건 이런 겁니다. 팀이 흔들릴 때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도 핑계 안 대는 태도. 이름값보다 지금 일을 먼저 해내는 자세. 이건 축구 선수의 덕목이기 전에 험한 인생을 오래 버텨본 사람들이 익숙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젊은 축구 팬보다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이 더 크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메시를 이겼다는 사실도 그래서 과장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메시가 못했다가 아니라 손흥민이 이런 방식으로 인정받았구나. 이 차이를 정확히 읽어냅니다. 공식상은 메시가 받아도 사람들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는 투표 결과가 보여줬다는 걸 이 연령대는 잘 압니다. 회사에서도 조직에서도 늘 상은 따로 가고 체감은 따로 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어디를 가도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이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심지어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도 결국 인정받는 방식이 사람됨이라는 걸 손흥민이 몸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트로피 하나를 더 얻은 게 아니라 새 무대에서도 통하는 방식 하나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미국 팬들이 먼저 알아보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건 손흥민이 메시를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또 한 번 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오늘 하루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즌을 보게 만들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이제 손흥민은 어디서 뛰느냐보다 어디를 흔들고 있느냐로 이야기되는 선수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 트랜스퍼마르크트 투표가 남긴 진짜 의미입니다. 소니를 사랑하신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번,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더 재밌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